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2년여 만에 재개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4시간 뒤인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관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회담 시작은 오전 10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잠시 뒤 오전 7시 20분쯤 기자단에게 회담 관련된 목표와 각오를 전하고 10분 뒤인 7시 반쯤 대표단과 함께 서울에서 60km 떨어진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대표단은 버스 2대와 승용차 3대로 이동하며 경찰 차량이 대표단 앞뒤로 경호를 책임집니다. 북한 대표단은 오전 9시 반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곧바로 평화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연락관이 군사분계선 부근까지 나가 북측 인사들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 내에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북한 대표단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은 오늘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매듭 짓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회담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이지만 서울과 평양에서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양측 최고 지도자들이 원격으로 지휘하는 대리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회담장인 평화의 집은 3층 석조 건물로 판문점 남측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정부는 회담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민 줌아웃 기능에 화면도 선명해서 참석자의 표정까지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역시 영상은 아니지만 음성은 평양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양측이 합의문 초안을 놓고 문안을 조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면 회담은 서울과 평양의 훈령을 받아 무엇을 주고받을지 진행하는 대리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우리 측 지역에서 회담이 열리는 만큼 북한 대표단이 보안을 위해 북측 지역을 오갈 가능성이 높아 훈령 대기 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일각이라든지 이 판문에 가가지고 상부의 훈령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장관급인 수석 대표들에게 재량권을 줘 1대1 비공개 회담에서 담판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 관련 협의는 몰라도 정치, 군사적인 문제가 다뤄진다면 서울과 평양의 의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북 대화와 관련해 우방국들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봉구 주 독일 대사 등 27명의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등의 정세 관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남북 대화의 성공을 위해 우방국과의 협력은 물론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 올림픽에 많은 정상급이 온다면 평창 올림픽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평화 올림픽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림픽 기간 열릴 정상회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주문했습니다. 이어 우리 외교의 최일선에 서서 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익과 국민을 중심으로 삼는 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열정과 지혜를 다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지지하고 핵무기 금지에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 어제 외교관들과 만난 신년 행사 연설에서
한국인들의 미래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반도에서 대화를 이어가려는 모든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예루살렘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이 현재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면 합의와 졸속 협상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오늘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파기나 재협상보다는 법적 책임 인정과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위안부 합의는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이면 합의와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일본 의도대로 반영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합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과 재협상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한 외교 마찰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기나 재협상 요구 대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에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보낸 10억엔 처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감이 큰 일본의 출연금 대신 우리 정부가 같은 금액만큼 비용을 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10억엔 반환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립기구 공탁 같은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정당하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가 공개된 오모 씨가 이 같은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 자기익 결정권을 침해했다며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공연, 집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특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미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의 경우 개별적인 억제나 예방의 필요성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희수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대구와 경북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신년 인사회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 당협위원장과 관련해선 공모에 신청은 했지만 총선에선 대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지방순회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대구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구는 저들에게 뺏겨서도 안 되고 넘겨줘서도 안 되고 그렇죠? 홍 대표는 전날 대구 당협위원장 공모를 신청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총선을 대구에서 출마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를 근거지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은 출마에 관심 없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다며 대구 불출마 선언은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당과 보수의 미래는 뒷전이고 일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대표는 필요 없습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불출마 선언은 말장난이라며
당대표가 희생과 헌신 없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협위원장 논란 속에 대구 경북 입지 다지기에 나선 홍 대표는 앞으로 2주 동안 전국을 돌며 사실상 지방선거 대비 출정식을 치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동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가 통합개혁신당이라는 가칭을 정하고 당원, 당규 제정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지도부끼리 설전을 벌이는 등 국민의당 내 통합 찬성 반대파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동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 2차 공개회의. 양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내 의원은 어제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신당의 가칭을 통합개혁신당으로 정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당의 정책과 당원 당규를 만들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각 정책과 당원 당규 제정을 위한 기초소위를 양당 각 3인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의 반발은 연일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도부끼리 공개석상에서 설전을 벌였고 국민의당이 분당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고 있는 합당파, 당권파에 있습니다. 당내 신당을 추진한다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당에 심각한 피해를 그리고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닌지. 통합 반대파는 연일 별도로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선으로 후퇴한 뒤 통합 논의를 하자는 중간파 의원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통합 반대파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합당에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빠르면 1월 말 전당대회 소집이 예측되는 가운데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중간파 의원들도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YTN 노동조합이 최남수 신임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에 돌입했습니다. 사장 선임의 전제 조건으로 맺은 노사 합의를 최 사장이 파기했다는 이유입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YTN 노조원 100여 명이 이른 새벽 사옥 앞에 모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신임 최남수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남수는 물러가라. 사장 선임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YTN 노사는 지난달 사내 적폐청산과 보도국 독립성 보장 등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고 이후 최남수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노동조합은 합의 당시 최 사장이 구성원들이 지지하고 개혁에도 적임자인 보도국장을 지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장 선임의 전제 조건이었던 합의를 깬 만큼 최남수 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성원들은 최남수 사장을 믿지 못하고 보도국 독립 또한 요원하게 됐다는 것을 구성원들은 알기 때문에 최남수 사장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최남수 사장은 보도국장 선임은 노사 간의 명시적 합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국장이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수용하지 못해서 YTN 노동조합은 최 사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매일 아침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이미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KBS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KBS 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KBS 정상화를 내걸고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파업에 들어간 지 127일 만입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KBS 이사회의 여권 측 이사진이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해임 제청안 사유로는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그리고 파업 이후 관리 능력 부재 등이 적시됐습니다. KBS 김서중 이사는 해임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이사 5명의 이름으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는 내일 오후 4시 이사회에서 해임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임 제청안이 상정되면 KBS 이사회는 고 사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과반 의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고 최종 해임은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됩니다. 한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지영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의 후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지 위원장이 임명되면 관례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지 위원장이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영선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부국장과 논설위원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의 환경운동가로 참여정부 당시 주 보스턴 총영사로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 증거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직원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신 구청장의 단독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며 범행의 동기나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업무 추진비 자료가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년여 만에 재개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날인데요. 남북 회담 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문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남북회담 본부에서 막바지 회담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인 만큼 대표단은 행여 실수라도 생기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회담 시작은 오전 10시.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잠시 뒤 오전 7시 20분쯤 기자단에게 회담과 관련된 목표와 각오를 전하고 10분 뒤인 7시 반쯤 대표단과 함께 서울에서 60km 떨어진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대표단은 버스 2대와 승용차 3대로 이동하며 경찰 차량이 대표단 앞뒤로 경호를 책임집니다. 북한 대표단은 오전 9시 반쯤 군사분계선을 넘어 곧바로 평화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연락관이 군사분계선 부근까지 나가 북측 인사들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 내에선 천혜성 통일부 차관이 북한 대표단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은 오늘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매듭 짓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 본부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면 합의와 졸속 협상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오늘 나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파기나 재협상보다는 법적 책임 인정과 성의 있는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맺어진 위안부 합의는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이면 합의와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일본 의도대로 반영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합의 이행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 선언과 재협상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도 없고 불필요한 외교 마찰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파기나 재협상 요구 대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를 거듭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후속 조치에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보낸 10억엔 처리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감이 큰 일본의 출연금 대신 우리 정부가 같은 금액만큼 비용을 내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10억엔 반환 요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중립기구 공탁 같은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